우리를 미국으로 보낸 게 신여진의 함정이었던 거야. 최명진은 메말라가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다던 호화 별장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고 그곳에는 신여진이 보내놓은 검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사막 한가운데 쓰러진 최명지와 윤세영이 지금껏 저질러온 악행의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저녁, 최명지와 윤세영은 각자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며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제안한 미국 별장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탄치 않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영아, 느낌 어때? 형님이 갑자기 별장에 가라고 한 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지 않니? 엄마, 나도 솔직히 불안해. 근데 혜성그룹 상속 문제 생각하면 이 기회 놓치긴 너무 아깝잖아. 최명진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자꾸만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죽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이 우리 믿어서 보내는 건 아닐 거야. 더군다나 그 별장, 도시랑 완전 동떨어져 있다잖아. 뭔가 꾸미는 게 있는 것 같아. 혜성그룹 차지하려면 그래도 가야지. 엄마도 알잖아.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최명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세영이 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늘 최고가 되고 싶어 했고 혜성그룹을 자신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제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힘주어 닫은 윤세영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묘한 동조를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얽혀 만들어진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진짜 이대로 떠나는 게 맞겠지? 미국 가서도 날 감시하겠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 우린 욕심 때문에 별의별 것도 다 참아봤잖아. 형님이 뭔가 숨기려는 게 있더라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최명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윤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세영 또한 눈을 굳게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마침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확인하는 윤세영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최명진은 문득 불길한 상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품은 채로도 욕망 앞에서 이들은 결국 핸드백에 서류를 챙기고 비행기에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한항공 티켓을 부여잡은 윤세영은 마지막으로 한국 집안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 이미 시작된 일이야. 우린 어차피 물러설 수 없어. 그렇게 두 모녀는 섬뜩한 예감 속에서도 결국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지도 모를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최명지와 윤세영은 공항에서 오래된 검은색 SUV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드문드문 보이던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점점 외곽으로 들어설수록 길은 황량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길은 듬성듬성 가로등조차 없이 기묘한 정막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진짜 사람이 사는 곳 맞아? 완전 유령 도시 같아. 그러게. 형님이 우릴 이런 데로 던지려고 작정한 거 아냐? 차는 한참을 달려 무성한 숲길을 통과하더니 커다란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 별장이라 불릴 만한 그러나 왠지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두 사람은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낮은데도 별장 주변은 흐릿한 안개가 깔린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무표정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두 남자가 가방을 가져가려 했고 최명진은 움켜쥔 손을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짐은 내가 직접 챙길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물건 막 뺏지 마. 그녀의 날선 태도에 남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윤세영은 홀린 듯 로비를 둘러보다 텅 빈 거실과 싸늘한 공기에 움찔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가구도 엉망이고 먼지투성이야. 사람 사는 데가 맞아? 형님이 배치한 경호팀이라던데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우릴 위해 준비한 공간치고는 너무 썰렁하고 불편해. 별장 내부는 생각보다 컸지만 가구는 엉망이었고 창가 커튼도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먼지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세영은 목에 걸린 불안을 삼키며 자신들을 주시하는 남자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짜 여기서 지내야 돼? 이게 형님이 말한 호화 별장이야? 말도 안 돼. 호화는커녕 딱 무슨 일 꾸미기 좋은 폐가 수준이야. 경계 늦추지 마. 저 남자들 눈빛 하나하나가 수상해. 두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뒤통수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최명진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윤세영도 불안을 떨치지 못했지만 한국에 두고 온 욕망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여진이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별장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이대로 당하고 끝나는 거 아냐? 좀 더 지켜보자, 세영아. 형님이 무슨 속셈으로 우릴 여기 보냈는지 알아내야지. 기회만 오면 우리가 되려 이용해 먹어야지. 두 사람은 일단 방으로 이동해 짐을 풀었습니다. 두 명의 검은 정장 남자는 끝까지 뒤를 따르며 방 앞 복도에 서서 교대로 문을 감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은 집을 떠날 때 느꼈던 그 불안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남은 구하나와 구지석은 쉴 새 없이 서류와 컴퓨터 화면을 오가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쌓인 상자에는 기업사냥 관련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꽂혀 있었고 벽 한쪽의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사람 이름과 회사명, 날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자료는 다 모았는데 브레이크 고장 쪽은 증거가 좀 부족해. 경찰 내부에서 누가 일부러 자료 지운 것 같아. 근데 은총이 얘기 들어보면 윤세영이랑 최명지가 갑자기 미국 갔다며. 신 회장이 둘을 일부러 떼어낸 것 같지 않아? 뭔가 있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노트북 앞에 앉아 추가 해킹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여러 번 깜빡이더니 각종 계정과 금융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구하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디렉터리를 클릭했습니다. 여기 좀 봐. 가짜 딸 만들 때 쓴 자금 흐름이 보여. 회장 직속 계좌에서 최명지한테, 그 다음엔 미국 계좌로 넘어갔어. 여러 갈래로 쪼개서 송금됐고. 이건 꽤 쓸만한 증거야. 언론에 터뜨려도 될 수준인데 미국 간 모녀한테 자금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제거하려는 건지. 아무튼 우리 둘 다 대비해야 해. 구지석은 명치께 손을 얹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복수의 불씨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함께하는 이 복수전이 단순한 싸움이 아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 회장은 자기한테 방해되는 사람은 미국 보내든가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 같아. 최명지랑 윤세영이 머리 굴리는 건 알아도 신 회장 수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 걔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우리한텐 이득일 수도 있어. 그래도 굳이 죽는 일까진 안 갔으면 좋겠어. 우린 혜성그룹 뒤집고 진실 밝히자는 거니까. 구하나는 의자를 뒤로 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앞에서는 피해자 연대가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언론도 기업사냥 의혹에 관한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과 구지석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며칠 안에 결정적 문서랑 인터뷰 터뜨려야 해. 최명지랑 윤세영 미국에 있는 지금이 진짜 기회야. 맞아.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 쪽도 좀만 더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네가 구영민 인맥 정리해둔 연락처 있잖아. 거기서 뭔가 하나는 걸릴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서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폭풍의 눈처럼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날카롭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이 지발로 수렁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짜 신 회장 함정에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그래. 흔들리지만 말자.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긴 해. 브레이크 고장,
가짜 딸 조작, 기업 사냥의 잔혹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에 맞서 싸우는 구하나와 구지석은 밤을 새워가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최명지와 윤세영이 이미 폭풍 속으로 들어간 가운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간신히 버틴 최명지와 윤세영은 이튿날 아침 별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식량이나 생필품은 최소한으로만 갖춰져 있었고 무심하게 방치된 서류 더미가 거실 한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그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자신들이 찾던 비자금 흔적을 꽤 많이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영아, 이거 좀 봐. 혜성그룹 계열사 이름인데 송금 내역이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방치돼 있어. 이런 걸 왜 여기에 놔뒀을까? 엄마, 이거 너무 수상한 거 아니야? 이런 문서는 철통 보관하는 게 기본이잖아. 무슨 속셈이지? 검은 정장 2명은 아침부터 별장 내부를 순찰하듯 돌아다니며 모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윤세영은 거실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들을 흘끔거렸습니다. 그 시선은 긴장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저 남자들 우리 감시하는 거 맞지? 갑자기 뒤통수 칠 것 같아. 신여진이 붙여놨다지만 우리 지키려고 온 사람들 같진 않아. 우리 움직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덫에 걸린 기분이야. 윤세영은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며 지친 눈빛 속 의심과 두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상속의 길이 이렇게 음침하고 거친 곳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지? 쿵쿵거리는 소리 누가 걷는 것처럼. 분명 사람 그림자도 스쳤어. 진짜 무서웠어. 나도 자다가 몇 번이고 깼어. 혹시 우리가 하는 말 다 엿듣고 있는 거 아니야? 핸드폰도 못 쓰잖아. 이게 말이 돼? 창밖을 바라보니 별장 정원에는 아름다운 화초 대신 마른 잔디와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웠을 별장은 이제 적막하고 방치된 느낌이 짙었습니다. 최명진은 이 상황을 역이용해 문서를 빼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별장이 넓고 감시가 허술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회를 노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그들의 안전이 걱정돼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럴 거야? 저 사람들이 혹시 총이라도 들고 있으면 어쩌려고 우리 움직였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신여진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거야. 먼저 움직이자, 세영아. 최명진은 다부진 표정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강인했던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처럼 목숨을 건 모험까지 감수하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좋아,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니 낫지. 근데 도망은 어떻게 쳐? 방법이 있어? 경비가 느슨해질 때 밤이나 새벽쯤이 기회야. 차부터 손에 넣고 상황되면 총이라도 뺏어야지. 더는 끌려다닐 순 없어.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정장 중 한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고 마치 엿듣다가 들켜 도망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묵묵히 대치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빨리 움직이자. 최명진은 이를 악물고 윤세영에게 손짓했습니다. 텅 빈 별장, 그리고 그 안을 도사리는 의문스러운 기운 속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늦은 밤, 신여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화 스위트룸에서 황진구를 불렀습니다. 천장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도시의 야경은 유리창 밖에서 번쩍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업무가 좀 있었어요, 회장님. 연락하셔서 바로 왔습니다. 신여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텅 빈 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조심스럽게 마주 앉자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보낸 최명지랑 윤세영 소식 들었어? 출국하신 건 확인했는데요. 그 외엔 아직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그 말에 신여진은 비웃음처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미 무언가 작업을 해둔 사람의 여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녀가 내 골칫덩이였다는 거 너도 알잖아. 은총이 유학 핑계는 그럴싸했지만
그냥 묶어둘 필요가 있었지. 저기 회장님, 혹시 최명지랑 윤세영이 위험해질 만한 일까지 하신 건 아니죠? 그는 어딘가 수상쩍은 소문이라도 들은 듯 신여진에게서 살짝 몸을 뺐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그냥 좀 멀리 치워둔 거야. 은총이 방해 안 하게. 그래도 회장님께서 둘을 늘 골칫거리로 생각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 거기까지 하신 건 아니시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은 잔에 술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왜 자꾸 날 그렇게 의심해? 혹시 너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거 아니야?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씨랑 은총이만은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회장님이 너무 무리하시면 저도 더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신여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황진구 쪽으로 다가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가 나 배신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너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회장님, 진짜 너무 멀리 가고 계세요. 지금쯤이면 최명지랑 윤세영이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신여진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혼란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낸 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별장이랑 경호원만 준비했어. 그 이상은 몰라. 회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은총이를 지켜주신다면 그동안의 은혜도 있고 끝까지 도우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신여진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너무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와서 물릴 수 없어. 황진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구하나와 은총이를 위해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복잡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정말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잔을 다시 한번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강해 보였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별장 복도는 빛 한 점 없이 어두웠습니다. 최명진은 살금살금 문틈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한 명이 계단 근처에 서 있었지만 머지않아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어머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엄마, 지금이야. 얼른 나가자. 그래. 차 열쇠는 빼놨어. 빨리 뛰어. 두 사람은 낮에 몰래 얻어둔 열쇠 꾸러미를 쥐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들이 속삭이듯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선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딜 가시나? 윤세영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팔을 부여잡고 남자를 향해 불안하지만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켜. 우린 여기서 나갈 거야. 신여진이 시켰지. 우릴 가둬두라고. 남자는 대답 없이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반짝이는 총구를 본 순간 윤세영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거 진짜 총이야. 최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작은 가스 분사기를 꺼냈습니다. 물러서.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남자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듯 조준 자세도 취하지 않은 채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이 별장에서 나가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윤세영은 등 뒤로 몰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숨이 위험하다는 공포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최명진은 단호하게 가스 분사기를 들고 앞으로 나섰고 남자가 총구를 들어올리자 동시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분말이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남자는 눈을 부여잡고 비틀거렸고 윤세영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빨리! 차로 가자! 최명진은 정신없이 뛰며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는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또 다른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두 번째 검은 정장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윤세영은 차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디 못 가요. 최명진은 절망을 억누르며 문서 가방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차 뒤로 몸을 숙이며 숨었고 윤세영도 허둥대며 가스 분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미 거리를 확보하고 자세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곧 한 발 물러선 남자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자 다른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이제 진짜 끝이야? 아니, 차라리 이 문서 다 태워버릴까? 우리 못 나가면 걔들도 못 갖게 해야지.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포위 태세를 갖췄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어둠 속 모녀를 환히 비췄습니다. 가방 버려요. 그리고 둘 다 뒤로 물러나. 최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가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윤세영은 결국 결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못 죽어. 혜성그룹도 내 인생도 아직 안 끝났어. 그 비명 섞인 외침은 어둠 속에 메아리쳤지만 검은 정장 남자들의 눈빛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은 적막과 총구 그리고 공포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벌어진 탈출 시도는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언론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이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해 시위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집해온 문서와 녹취, 금융 자료들이 빼곡하게 파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석아, 이거 다 챙겼지? 가짜 딸 조작 자금이랑 브레이크 고장 증거,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 응, 다 준비했어. 이제 언론 앞에서 제대로 보여줄 때야. 최명지랑 윤세영이 미국 간 지금이 기회라고 했잖아. 둘은 한껏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기업 사냥으로 멀쩡한 회사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짜 딸을 조작해 사람 인생을 가지고 논 혜성그룹의 만행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 앞에는 이미 피해자 연대가 현수막을 들고 집결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취재진의 마이크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흔들림 없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혜성그룹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취재진이 웅성거렸고 구지석은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며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가짜 딸 조작에 쓰인 자금 흐름이에요. 해외 계좌로 나눠 송금됐고 서류들도 다 허위예요. 그리고 구영민 대표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 의혹도 아직 해결 안 됐고요.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뜨거워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여진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분노를 터뜨렸고 플래시 세례가 거세졌습니다. 혜성그룹 회장이 어떤 목적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건가요? 은총이를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을 짜려던 거예요. 지금 최명지랑 윤세영이 미국에 있긴 해도 실상은 신여진한테서 벗어나긴 힘들걸요. 선전포고 같은 회견이 끝난 뒤 시위대는 더욱 커져 본사를 에워싸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론도 점점 격앙되어 혜성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좋아, 이번 파장 꽤 클 거야. 근데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해. 브레이크 고장 자료만 더 확실해지면 그땐 진짜 끝장낼 수 있어.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신여진이 판 깐 거라면 우리도 주저할 이유 없어. 두 사람은 본사 앞에서 분노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그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민심 속에서 혜성그룹 내부 이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추가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구지석은 이미 외부 감사팀과 접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한테 시간 많지 않아. 금방 역공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최명지랑 윤세영을 미국으로 보낸 거 아닐까? 맞아. 그래도 우린 해낼 거야. 아버지를 잃었을 때부터 우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잖아. 그 말에 구하나는 슬픈 듯 미소 지으며 마음속 깊이 억눌러온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여진과 그 패거리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죽어간 사람들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흔들림 없이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업 사냥이 어디까지 사람들을 망가뜨렸는지 그 뿌리를 도려내는 싸움은 마침내 종결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별장 탈출에 실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최 측이 준비한 차량을 빼앗아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질주하던 중 이내 태양이 떠오르며 사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은 모래를 휘몰아쳤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황량함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까 총소리 때문에 아직도 귀 울려. 우리 진짜로 스친 거 맞지? 윤세영의 손은 핸들을 쥔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최명진은 조수석에서 문서 가방을 끌어안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어, 세영아. 그래도 우린 빠져나왔잖아. 이제 이 도로만 벗어나면. 그 순간 뒤에서 달려드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룸미러로 확인하자 검은 SUV가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또 쫓아와. 엄마, 준비해. 문서 절대 못 뺏기게 해. 당연하지. 혜성그룹 약점 다 여기 들어있어. 이것만 한국 가져가면 신여진도 끝장이야. SUV는 점점 간격을 좁혀왔고 이윽고 총구가 창밖으로 드러나더니 몇 발이 차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차창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안 돼. 핸들이 요동치며 차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사막 모래가 차 안으로 들이쳤고 브레이크와 핸들을 반복해서 조작하던 윤세영은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바퀴가 터지는 느낌이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영아, 바퀴 터졌어. 어떡해? 차는 휘청이며 모래 언덕 쪽으로 밀려났고 한 번 더 균형을 잃으면 전복될 지경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모래톱 쪽으로 미끄러지며 SUV와의 거리를 벌렸지만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총알이 또 날아올까 몸을 낮췄지만 잠시 SUV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정장 남자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 문서. 지금이라도 전송하거나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해. 인터넷도 안 터져, 세영아. 신호가 아예 안 잡혀. 사막 한가운데서 휴대폰은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천천히 전진하며 손짓으로 둘을 포위해 갔습니다. 문서를 버리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건조한 목소리에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세영은 떨고 있었지만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문서 가방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차피 신여진한테 배신당했잖아. 이 문서만은 절대 못 줘. 남자들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망칠 공간은 없었고 하늘은 파랗게 빛났지만 땡볕과 모래바람이 살갗을 아프게 핥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보네, 세영아. 근데 우린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최명진은 울먹이며 마지막 남은 가스 분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그 충격에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윤세영은 비명을 지르며 최명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둘은 균형을 잃고 모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SUV 위에서는 다시 총구가 불을 뿜었고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문서 가방이 튕겨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붙들려 했지만 이미 소나귀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안 돼! 혜성그룹은 내 거라고! 윤세영의 외침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최명진은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윤세영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모래먼지가 시야를 가리며 두 사람은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윤세영의 머릿속에는 신여진이 우리를 보낸 이유는 결국 이거였나라는 허무함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검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신여진은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으로 윤세영 최명지, 미국서 총격사고 연루 행방불명이라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굳히면서도 손톱을 가볍게 두드리며 초조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고 황진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진짜예요? 윤세영이랑 최명지가 총격전에 휘말렸다고요? 뉴스에 뭐라든 난 몰라. 미국 일까지 내가 다 관여한 건 아니거든. 그 말에 황진구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한없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 건 아니잖아요. 이 기사 좀 보세요. 별장 근처 사막에서 폭발 흔적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 어쩌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르지. 욕심부리다 이렇게 된 거겠지. 황진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차분했고 동시에 어딘가 후회의 기색이 스쳐 지나가듯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어제는 하나 씨한테 은총이 맡기겠다고 하셨으면서. 진구야,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도 그 모녀를 보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어. 하지만 결국 자기들 욕심이잖아. 신여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가 들고 있던 잔은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황진구는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혜성그룹의 민낯은 너무나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은총이는요? 이 사실 알게 되면 애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은총인 몰라야 해. 그래서 하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네가 잘 돌봐주면 돼. 황진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여진의 태도는 감정을 모두 제거한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찬물에 젖은 듯 싸늘했습니다. 황진구가 돌아서려던 순간 신여진이 뒤늦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잖아. 회장님,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될까요? 아직 너무 늦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미 텅 빈 눈으로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은 윤세영 최명지, 미국서 불명예스러운 사고로 행방불명이라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글픈 뉴스를 지켜보며 황진구는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비극의 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예감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지대 한 구석, 전복된 차량과 부서진 서류 가방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총성을 울린 검은 정장 남자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협곡 아래에는 떨어진 두 모녀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윤세영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모래 위로 서류 몇 장이 날아가 있었고 가방은 깨진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세영아, 일어나봐.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러나 윤세영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협곡 위는 아득히 멀었고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뜨거운 햇살은 피부를 태우듯 내려쬐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문서 가방을 향해 기어가던 최명진은 바위 틈에 낀 가방을 빼내는 순간 깔려있던 돌이 무너져 내리며 다시 크게 다쳤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사막에 메아리쳤습니다. 한참 뒤 윤세영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엷은 숨을 내쉬며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뿌연 시야 너머로 엄마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세영아, 괜찮아. 어서 일어나야 해. 여긴 너무 멀어. 아무도 없어. 두 사람은 서로 기대며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옷깃, 바짝 마른 입술 총성이 멈췄지만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다시 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난 혜성그룹. 내 것이 되길 바랐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명진은 힘겹게 기어가다 딸의 손을 잡고 애틋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세영아.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신여진이 우릴 보낸 건 결국 처리하려는 의도였던 거야. 윤세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스라이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이 모래바람 속에서 힘겹게 빼앗은 문서들도 더는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며 귓가엔 모래 알갱이가 귀청을 때리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걷지도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들에게는 가혹한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 멀리서 검은 SUV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마지막 확인 사살이거나 문서 회수를 위한 움직임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세영은 떨리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최명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망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냐, 내 욕심이 더 문제였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고 모녀는 더 이상 몸을 가눌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 아래 마지막 총성이 짧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허무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막의 무정한 태양 아래 차가운 모래 위에서 모녀는 그렇게 쓰러진 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의 계획이었든 그들의 탐욕이 부른 파멸이었든 간에 윤세영과 최명진은 아무도 알지 못할 타국의 사막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냉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사무실에서 구하나와 구지석은 미국발 뉴스를 접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의 사망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해성그룹 후계자 윤세영, 총격사고로 사망이라는 문구가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함께 있던 구지창과 구지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렇게 끝나다니.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 좀. 우린 복수하려고 한 거였지만 이런 결말은 너무 허무하다. 구하나는 모니터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상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네. 누가 시킨 짓이든 아니면 자기 욕심이었든. 진짜 무서운 결말이야. 최명지랑 윤세영, 우리한텐 원한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건 마음이 복잡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라고는 해도 이런 극단적인 파국을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무너졌어도 마음 한구석엔 씁쓸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 연대가 다시 시위를 벌이며 신여진의 회장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기업사냥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해성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궁지에 몰린 듯 했습니다. 신 회장도 이제 끝이 보이겠지. 구영민 대표 죽음에 대한 진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고 어릴 때부터 꿈만 같았던 복수였는데 다 와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지? 구하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감정이 분노와 복수였는데 종착점에 도달하니 그 다음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은총이랑 누나, 형 다친 거 없이 여기까지 온 건 다행이야. 진구 형도 결국엔 우리 편 돼준 거고. 근데 은총이는 진짜 상처 클 거야. 구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이에게 이 모든 비극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큰 상처일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아이를 지키고 안정된 미래를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영민 대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완전히 밝히고 신여진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추가 증거를 흘린 덕분에 수사가 다시 활발해졌고 신여진의 과거를 재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신 회장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순간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그래. 복수도 복수지만 은총이 자랄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 그 말에 구하나는 구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연이 만들어낸 파국 속에서 두 남매는 끝까지 힘을 합쳐 신여진을 몰아붙였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시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신여진이 과연 순순히 무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앞 피해자 대표 2명이 시위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 아래에는 기업사냥 규탄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었고 언론 카메라는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본사 정문이 열리며 신여진이 보안 요원 몇 명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플래시와 비난이 쏟아지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은 수척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구영민 대표 사망,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당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거짓말 안 통합니다. 그들의 외침을 신여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한 듯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기업 사냥, 그리고 거짓말들, 다 내 책임이야.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회사를 잃었지. 미안해. 피해자들과 시위대가 술렁였지만 신여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거야. 피해 보상도 할 거고 벌도 받을게. 다 감수하겠어. 갑작스러운 사죄 선언에 주변은 더 시끄러워졌고 언론인들은 카메라 초점을 더욱 좁혔습니다. 피해자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정말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늦었지만 우리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애써 참고 있는 모습이 더 처절해 보였습니다. 늦었지. 나도 알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검찰 조사도 받겠고 벌도 달게 받을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위대 중 몇 명은 여전히 분노에 찬 얼굴이었고 일부는 예상 못한 사과에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멀리서 구하나와 구지석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피해자 대표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우리랑 직접 협상부터 하세요. 그리고 사퇴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요. 말만 하고 또 뒤집는 일 없게 하시고. 신여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 하겠어.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윤성우가 남긴 메시지, 황진구가 던진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이 결국 이렇게 무릎 꿇을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 사냥의 피해자들은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개 사과를 한 것을 보고 협상을 시작할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신여진이 고개를 숙이자 몇몇 시위대는 여전히 야유를 퍼부었고 일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책임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뒤늦은 사죄에 나섰고 언론 앞에서 공식 해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은총이에게서 느껴진 불안감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이제야 그녀는 무너지는 길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혜성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고 신여진은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출두해 자신이 저지른 여러 범죄 혐의들을 인정했으며 일정 기간 뒤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보도되자 피해자 연대는 일단 승리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사이 구하나, 구지석, 그리고 은총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선 작은 아이들이 뛰놀았고 하늘은 청명한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나 이제 진짜 여기서 계속 살아. 응, 너 좋으면 그래도 되지. 이모랑 같이 지내면 돼. 은총이는 살짝 미소 지으며 좋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구지석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총아, 이제는 무섭거나 힘든 일 없을 거야. 그 말에 은총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황진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그는 혜성그룹을 떠나 작은 여행사를 인수해 새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나씨, 여기 있었네요. 은총이랑 산책 중이세요? 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은총이 기분도 좋아 보이죠? 황진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구하나를 가짜딸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올감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제 여행사에서 은총이랑 하나씨도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러셨군요. 응원할게요. 은총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전에 은총이를 차에 태워주고 도와주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엄청 바쁜 거예요?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네가 원하면 언제든 같이 가자.
그런 모습이 어딘가 따스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구지은과 구지창도 함께 있었다면 더 활기찼겠지만 둘은 아직 부모의 사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과정 속에 감정이 복잡해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각자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지석은 긴장된 어깨를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조금은 속이 풀렸을까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구하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극 속에서 아기는 몰락했고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온한 삶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저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흔들렸고 은총이도 그 웃음에 이끌려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늘했던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춰오는 봄날의 공원이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 황진구, 마지막으로 은총이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상처를 품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흔은 지워지지 않더라도 서로 손을 맞잡고 걷는 길은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